얼마 전 제주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서 사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지역을 넘어서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매년 제주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100건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데이트 폭력이 뭔지 좀 공감해보고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선에서 상담과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제주 YWCA 통합상담소 양금선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가 사실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데이트 폭력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트 관계란 네. 좁은 의미로는 만난 적이 있거나 만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네. 넓게는 맞선이나 부킹이나 소개팅이나 채팅,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썸 타는 관계라고 네네. 하잖아요. 호감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해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흔히 그냥 연인 사이의 사랑 싸움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또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네.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쵸.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었죠. 근데 2009년도에 우리가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발생을 분석하면서 네.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경험을 통해서 이게 개인적이고 경미한 게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의 어떤 젠더 규범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인식이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좀 강요하고 또 규정됐던 이런 네. 잘못된 인식들을 이제 바로 보게 되면서 네. 우리가 데이트 폭력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군요. 네. 이제 데이트 폭력의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이게 정말 데이트 폭력이 뭔가 좀 제대로 알고 공감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데이트 폭력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폭행, 네. 그죠? 때리는 거, 또 가둬두는 감금, 협박 이런 건데, 그래도 자주 발생하는, 자주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데이트 폭력 유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보면 네. 좀 이렇게 심각한 그렇죠. 어떤 뭔가 폭행, 감금, 협박, 살인까지 네.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보여지는 그 피해 크기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트 폭력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통제이거든요. 통제. 네, 예를 들어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 아, 네. 네, 그리고 옷차림이나 화장, 헤어스타일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는 것. 그리고 핸드폰이나 이메일, SNS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행위 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통제 기반 속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감금이나 협박이나 여러 가지 폭력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통제의 예로 들어주신 누구랑 같이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어, 어딘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연인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도 네. 이게 데이트 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또 있을까요? 횟수라든지. 왜냐하면 한두 번 맞아요. 가지고 이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가요? 맞아요. 한두 번 갖고 이게 폭력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이 폭력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례적인 일부에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패턴들이 통제하는 패턴이라고 하면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놀라운 거는 제주에서 지금 한 해 동안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1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접수된 것만 100건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네. 최근 3년간 2017년에서 2019년 통계가 나왔는데요.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수만 326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간 한 100여 명 꼴이죠. 그렇군요. 네, 데이트 폭력 특징이 재범률이 높고 또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강도도 심해져서 네.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해자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순간 이게 폭력을 당하는지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때려놓고 네. 또 사랑하니까 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래서 또 인지하더라도 네.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니 2차 피해, 보복 이런 두려움으로 신고율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트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재범률까지 높다고 하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네. 한데 재범률은 또 왜 높은 건가요? 재범률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일상생활의 어떤 패턴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 아니면은 개인의 문제, 경미한 것 이렇게 보는 의식이 높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행 법률상에서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을 했을 때 일반 형법에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뭐 네. 성추행, 단수 폭행죄 이런 거 껴맞춰서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해자들이 또 이제 폭력 상황에서 이제 단절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소위 스토킹에 많이 시달립니다. 근데 이 스토킹도 경범죄 처벌에 해당이 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굉장히 약하네요. 네, 구류, 과료에 처벌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의 강화 필요성이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법적으로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없는 상태고 네. 피해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뭐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으로도 보호받기가 좀 여러모로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네,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뭐 법률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네.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 일단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데이트 폭력 피해 중 성폭력 피해인 경우에는 법률 구조나 의료 지원, 보호 지원의 보호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신변 보호 조치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상담과 예방 교육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어려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많이 있어요. 지역 내가 워낙 좁아서 네. 알려질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 상황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인 비난, 편견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너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참고 헤어지지 못하는 너도 문제다. 어느 정도 너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난이나 편견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을 스스로 은폐화시키기도 하고 은폐화시키게 해서 폭력의 지속성이나 강도를 더 키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편견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피해자다 그러면 여성을 네. 떠올리기는 쉽습니다. 근데 요즘 남성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면서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네, 네, 많이 있어요. 남성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 네. 또한 또 남성의 피해자라고 하면 남성이 피해를 겪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인 통념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맨박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피해 때문에 여성들보다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를 노출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이 피해로 인해서 더 이렇게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를 더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받게 되는 피해 유형은 또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네, 비슷해요. 뭐 가장 많이 있는 게 아까 누구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뭐 핸드폰이나 이메일, 뭐 SNS 등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해당하는? 네, 통제에 해당하는 것들. 그렇군요. 데이트 폭력은 뭐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이면서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네.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들을 네. 거쳐가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을 좀 더 예방하면서 또 끊어낼 수 있는 방법 과연 네. 없을까? 네.
어떤가요? 앞에서 아까 법적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력이 허용이 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경계와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성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한 교육을 받을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이런 교육들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좀 받고 네, 있죠. 좀 받고 요즘은. 있는데 네. 대학생이나 그 이상부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저희가 뭐 교육 대상을 발굴하면서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벌금도 굉장히 아까 적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네.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어떤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사랑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문제화 시키느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에 대한 강화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어디를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는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주에서 우리 기관인 제주 YWCA 통합상담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도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연인 사이에서 이게 과연 데이트 폭력인가 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정말 긴가민가 할 때는 좀 의심도 한번 해보시고 상담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